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저희 딸 서아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민준 씨와 저의 첫 아이죠. 처음으로 엄마가 된다는 기분은 뭐랄까 아직도 다 깨지 않은 꿈처럼 성스러우면서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매일같이 품에 안겨 곤히 잠든 딸아이를 들여다보곤 합니다. 새근새근 내쉬는 숨결, 제 손가락을 꽉 쥔 작디 작은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행복 뒤에는 뜬 눈으로 지새우는 긴 밤과 아직도 옥신거리는 제왕절개 상처, 그리고 소리내 울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하는 서러운 순간들이 함께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모든 여성이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남편 민준 씨는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 돌아오면 저를 도와 아이를 안아주고 집안일을 거들려 애썼습니다. 누가 봐도 다들 부러워했죠. 혜진 씨는 남편 잘 만나서 좋겠어. 저렇게 자상한데 뭐가 더 필요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째서인지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될 무렵이면 민준 씨는 늘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부엌에 물이라도 마시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 나가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산후조리 중이라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곤 했습니다. 신경 써서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갔다 온 다음 날 아침이면 냉장고에 넣어둔 모유 저장팩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꼼꼼한 성격이라 아이가 다 못 먹을 경우를 대비해 매일 유축해서 냉동 보관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저장팩 하나하나의 날짜까지 적어두었죠. 어떤 날은 안심하려고 몇 번이고 개수를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기억하나 보다 혹은 밤중에 서아가 더 많이 먹었나 보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저는 남편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일부러 잠든 척 안쪽으로 돌아 누워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다 조용히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침실 등 희미한 불빛 아래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 모유, 저장팩 2개를 작은 가방에 넣고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한밤중에 모유를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요? 저는 남편이 눈치챌까봐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몰래 팔기라도 하는 걸까? 아니면 저 몰래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불안감은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슬쩍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냉장고가 고장 났나 봐요. 모유가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순간 움찔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밤에 서아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애써 제 시선을 피하는 그 눈빛 뒤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감정적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남편이 저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득 친정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아, 나중에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솔직함이란다. 저는 서아를 품에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떨 땐 2팩, 어떨 땐 3팩씩. 남편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보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제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며 언젠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소가리만 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침대를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아이를 잠시 눕힌 뒤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거리를 두고 어둠을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에 남편의 슬리퍼 끄는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댁 방향으로 꺾는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대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그 가방을 건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열어보시더니 얼굴에 기쁜 기색을 띠고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갓 태어난 듯 붉고 쭈글쭈글한 남자아이를 안고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귀는 윙윙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저 아이는 누구지? 왜 시어머니 댁에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내 남편이 우리 딸의 모유를 저 아이에게 가져다 주는 거지?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더니 이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는 민준 씨의 숨겨둔 자식,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일지도 모른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요람에 누워 곤히 잠든 서아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모유가 가장 필요한 건 내 딸인데 어째서 다른 아이를 먹이기 위해 빼앗겨야만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흘린 눈물의 베개가 흠뻑 젖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다른 한쪽에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느끼는 의심과 고통이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다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그 아이는 남편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 잠시 누구를 대신에 맡아주고 계신 것뿐이고 남편은 그저 어머니 뜻에 따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유축한 모유, 저장팩을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건네던 민준 씨의 구분 등, 그리고 그 남자아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순간순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서아를 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어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착하다. 맘마 먹고 코 자자. 그 모습을 보니 심장이 조여오면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정말 온전히 우리 딸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아이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당장이라도 묻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남편의 입으로 직접 인정하는 것을 듣기가 무서웠습니다. 행복해 보였던 우리 작은 가정이 사실은 거짓으로 덮인 한편의 연극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손녀를 보러 오셨을 때 저는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아를 아는 제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요즘 민준 씨가 좀 이상해. 밤마다 몰래 밖에 나가는데 내가 유축해둔 모유를 들고 나가더라고. 몰래 따라가 봤더니 시어머니 댁으로 가더라. 그리고 그 집엔 웬 남자아이가 있었어. 엄마 생각은 어때?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제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아,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다. 하지만 확실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 남편을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돼.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차분히 물어보렴.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지만 아픔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뒤척일 때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평온한 꿈이라도 꾸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잠든 남편의 온화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니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전날 밤의 광경이 떠오르며 그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떠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모유 양이 줄었나 봐. 서아가 먹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 우리 그냥 분유를 사서 먹일까?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서둘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엄마 저지 최고지. 당신이 조금만 더 힘내줘. 우리 딸 얼마나 잘 먹는데 금방 쑥쑥 클 거야.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당황스러움과 회피의 기색을 읽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달래려는 듯했지만 제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면 늘 아내와 아이 곁에만 머물던 그가 이제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회식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저 웃으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믿음은 금이 간 도자기처럼 조금씩 부서져 내렸고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또 다른 밤 저는 끝까지 남편을 쫓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시어머니 댁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은 고요했고 희미한 달빛만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이번에는 남편이 어머니께 모유를 건네는 모습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건 낯선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과 온기를 갈망하는 작고 연약한 생명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었고 눈앞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죠. 이제 겨우 태어난 지 한 달, 이렇게나 여린 내 딸. 그런데 마땅히 내 딸에게 돌아가야 할 처지 다른 아이에게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연민의 감정도 싹 텄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남긴 비밀의 희생자일 뿐이었죠. 저는 민준 씨의 과거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 그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저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머릿속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다른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민준 씨의 아들이라면 그는 지난 몇 년간 저에게 무엇을 숨겨온 것일까요? 저는 그저 실패한 연애의 대체자였을 뿐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용기를 긁어모았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 말했죠.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요즘 밤마다 모유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머님 댁에 남자아이가 있는 것도 봤어요. 저한테 설명 좀 해줘요.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죠. 잠시 후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서류 가방을 찾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네. 내가 어딜 멀리 가. 그냥 바람 좀 쐬고 들어온 거야. 그 서툰 변명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미치지 않았어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아직 나를 아내로 생각한다면 사실대로 말해줘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힘조차 없어지기 전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제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거짓으로 뒤덮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요람해서 평화롭게 잠든 딸아이를 보니 더욱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에게는 정신이 온전한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비밀들이 아이에게 해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작은 칼날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 같았죠.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저는 굳건히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진실이 저를 무너뜨릴지라도 말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만 저와 제 딸 서아를 위한 다음 길을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추궁했지만 민준 씨가 침묵한 채 집을 나선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의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다리는 굳어버렸고 목은 꽉 메어왔습니다. 닫히는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둘 수 있지? 그 후 며칠간 민준 씨는 저를 더욱 피하는 듯 했습니다. 퇴근은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내내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얼 물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제 시선을 피하려는 듯 다시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서아를 안고 웃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애틋함과 함께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저와 제 딸이 더 이상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은 정말이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집에 들르셨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 주변을 쓱 훑어보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물으셨죠. 예, 요즘 젖은 잘 나오니? 서아가 다 먹고도 남아? 그러면서 남는 게 있으면 자기가 보관해 줄 테니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심하게 던진 듯한 그 한마디가 제가 목격했던 모든 진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아가 먹을 만큼만 나와서요. 요즘은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고 민준 씨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의 어둠 속에서 저 자신이 잠식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철저히 준비했죠. 외투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기회가 되면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늘 그렇듯 자정 무렵 민준 씨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침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아 작은 골목길에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시멘트 바닥을 끄는 남편의 슬리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죠. 이번에는 문이 미리 열려 있었고 저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꼭 비밀로 해주세요. 혜진이가 알면 감당 못할 거예요.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왔고 쌀쌀한 밤이었음에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귀를 더 기울이자 시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도 알아야지. 그 애도 내 핏줄이고 이 집안의 손주라는 걸 어떻게든 돌봐야 하는 거다. 혜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어미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 거라.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하마터면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민준 씨의 핏줄이라고? 그렇다면 그 아이는 정말 민준 씨가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란 말인가?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따지고 싶고 분노를 터뜨리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등 뒤에 거대한 바윗덩어리를 짊어진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 씨는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연애 시절 누군가 다혜라는 여자의 이름을 언급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 지난 일이야. 꺼내지 마 라고 말했죠. 저는 그를 믿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다혜라는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을 감시하는 아내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제게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서랍 속 어지러운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앳된 모습의 민준 씨가 단아한 얼굴의 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의 눈빛은 선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죠. 두 사람은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다혜 2019년의 기억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엄마한테 뭘 숨긴 걸까? 아빠한테 다른 아이가 있다면 우리 서아는 아빠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걸까?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얼굴은 밖에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 후 며칠간 저는 꿈과 현실을 오가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는 다했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볼 때마다 더 이상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고 우리 사이에 놓인 거짓의 벽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잠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사진을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설명해줘요, 민준 씨. 이 여자는 누구고 어머님 댁에 있는 그 아이는 당신하고 무슨 관계예요? 민준 씨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다물었죠. 저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이내 깊어지는 죄책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삶이 이제 결코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작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저는 눈가가 붉어진 채 떨리는 손으로 앉아 있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말해줘요, 민준 씨. 사진 속 여자는 누구고 어머님 댁에 있는 그 아이는 도대체 당신과 무슨 관계냐고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고 쌀쌀한 날씨에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죠. 저는 눈물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쏘아붙였습니다. 계속 침묵해도 좋아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이 그 아이에게 모유를 가져다 주는 걸 똑똑히 봤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 집안의 핏줄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내 옛 연인이었던 다혜 씨예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우리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었지만 집안의 반대와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헤어졌어요. 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진 후에 다혜 씨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은 제게 마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지만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니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댁에 있는 그 아이가 당신과 그 여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민준 씨는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숨겼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요. 난 당신을 믿었고 내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걸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준 씨는 황급히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혜진 씨,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려고 했어. 다혜 씨는 아이를 낳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아이를 우리 어머니께 맡겼어. 어머니가 손주를 가엾게 여겨 키우기로 하신 거야. 나도 차마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지만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일부러 우리 딸 젖을 뺏으려던 건 아니었어. 어머니가 억지로 시키신 거야. 신생아에게는 모유가 최고라면서 당신 젖이 많이 남으니까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모유가 남는다니요? 모유가 부족해서 우리 딸이 목이 쉬도록 오는 건 본 적 없어요? 내가 유축하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땀이고 눈물이고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라는 건 알기나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다른 아이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당신 핏줄이라 할지라도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줘. 그 아이도 내 아이야. 너무 불쌍하잖아. 외면할 수가 없었어.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빗물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죄가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저를 이런 의심과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든 걸까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요람에 있던 서아가 놀라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에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고 가슴에 꼭 붙인 채 아이를 달래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한테는 네가 전부야. 이제 아무도 내 젖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절대로. 민준 씨는 붉어진 눈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혜진 씨. 이제 더는 숨기지 않을게. 당신이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제발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줘. 날 떠나지 마. 우리 가정 이렇게 깨지 말자. 저는 지치고 눈물로 얼룩진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사랑과 달콤한 추억, 함께 꿈꿔온 미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배신감과 거짓,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죠.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너무 어렸고 아빠와 엄마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아이가 잠결에 낑낑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이 다른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겠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궁금증이 솟아났습니다. 다혜라는 여자는 왜 떠났을까? 왜 아이를 남편의 집에 맡겼을까? 제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또 얼마나 더 남아있는 걸까? 저는 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그 답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저와 제 딸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민준 씨가 모든 사실을 고백한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품 안에서 곤히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저 소리 없이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제 분노가 아이에게 갈모유에 영향을 주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이를 유일하게 온전한 제 버팀목으로 삼고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을 다잡을수록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만약 다혜 씨가 정말 그 아이의 엄마라면 왜 아이를 버리고 남편 집에 맡긴 걸까요? 정말 어려운 형편 때문에 떠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어중간한 진실의 그늘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이 저를 일어서지 못할 만큼 아프게 할지라도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아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제 헬쑥한 얼굴을 보시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혜진아, 몸부터 챙겨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지면 안 돼. 너한테는 이제 서아가 있잖니. 그 어느 때보다 엄마가 필요할 때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차마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못하고 알아, 엄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알아내야만 하는 일이야. 저는 어머니께 서아를 잠시 맡기고 민준 씨의 오랜 친구인 준호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결혼식 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민준 씨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저 민준 씨 아내 혜진이에요.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러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헬쑥한 제 얼굴과 퀭한 눈을 본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예전에 민준 씨가 다혜라는 분과 사귀었었죠? 저한테 모든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준호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이랑 다혜 정말 깊이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민준이네 집에서 다혜 씨 집안이 변변치 않다고 엄청 반대했죠. 두 사람 한동안 힘들어하다가 결국 헤어졌어요. 그때 다혜 씨가 임신 중이었는데 민준이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배가 불러오자 다혜 씨가 찾아왔는데 그때 민준이는 이미 형수님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 다혜 씨가 그걸 깨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아이를 낳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확실히 민준 씨 아이가 맞나요? 준호 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순 없지만 아이가 민준이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민준이네 가족도 그렇게 믿고 있어서 데려다 키우는 거고요. 저는 두 손을 피가 나도록 꽉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심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혜 씨, 왜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 뒷감당을 내가 하게 만든 거냐고요. 아직 민준 씨를 사랑했다면 왜 내가 남편을, 심지어 내 아이의 저까지 나눠주는 고통을 겪게 만든 거냐고요.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탐색하듯 또 한편으로는 저기에 찬 눈빛으로 맞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대뜸 말했습니다. 예, 일이 이 지경까지 됐으니 나도 더는 숨기지 않으마. 저 아이는 이 집안의 친손주다. 네가 좋든 싫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 집 며느리라면 마음을 넓게 갖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여자는 원래 희생하는 법이야. 저지 좀 남는데 그거 좀 나눠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어머니의 말은 차가운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서화를 꼭 껴안은 채 쓰라린 마음을 삼켰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엄마에게도 다른 아이를 위해 젖을 나누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꾹 참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 제 딸도 사랑받아야 하고 부족함 없이 자라야 해요. 제 모유 한 방울 한 방울은 우리 서아를 위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몰래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말은 지금 죄 없는 아이랑 싸우겠다는 거냐? 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의 권리는 제가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가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애틋하면서도 원망스러웠고 운명이 야속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더 이상 이런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정말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해요. 두 아이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나와 우리 딸도 존중해줘야 해요. 민준 씨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진실이 드러난 이상 우리 중 누구도 예전처럼 평온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서아야, 엄마는 누구도 내 것을 빼앗아 가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강해질 거야.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결연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내몰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아의 권리를 지켜야겠다고 결심한 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민준 씨의 옛 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 그의 핏줄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옥신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마치 그 아이만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인 양 서아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서아를 안고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고 문가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그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이며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맘마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서 제 딸 서아에게 저렇게 다정한 말을 건네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아에게는 늘 무심한 몇 마디를 던지시거나 제가 아이를 잘못 돌본다고 타박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차별받는다는 느낌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드시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순간 흠칫하셨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이 왔구나. 서아도 데리고 왔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지만 시선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에게서 뗄 수 없었습니다. 작고 어린 그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민준 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오뚝한 콧날, 꼭 담은 입술이 제가 사진으로 봤던 민준 씨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틀림없는 민준 씨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다 알아요. 저도 그 아이를 원망하진 않아요.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 서아도 젖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제발 더 이상 서아 것을 몰래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비죽 올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어차피 나중에 시집가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아끼니. 이 아이야말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다. 가장 좋은 것으로 돌봐야지. 넌 이 집 며느리니까 조금 희생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내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아를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엄마일 뿐이에요. 제 딸을 지키는 게 제 첫 번째 의무라고요. 누구든 제 딸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흥하는 소리를 내더니 보란듯이 남자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결코 허물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아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손을 휘저어 제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서아야, 엄마는 네가 불이익을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애하시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도 내 입장을 이해해줘. 나도 저 아이를 버릴 순 없어. 내 핏줄이잖아. 너무 불쌍하다고. 제발 당신이 마음을 좀 넓게 써줘. 저는 남편을 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지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몰래 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내 기분은 생각해봤어요. 내 딸이 젖을 빼앗길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나 해요. 단 한 번이라도 나와 우리 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고 싶어 하면서도 숨겨둔 아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고 동시에 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회피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계속 피하기만 하는 남편이 아니라 당당히 마주하고 선택할 줄 아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생각하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 여자 다혜 씨를 생각하고 그 뒷감당을 저에게 떠넘긴 상황을 원망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서아,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이 싸움에 직접 뛰어들어 제 딸을 위한 공정함을 쟁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아를 안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되찾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니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여자 인생에서 남편이 줏대가 없으면 가장 고달픈 법이다. 하지만 넌 무너지면 안 돼. 내 딸을 생각해.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억눌려 지내면 나중에 서아도 똑같이 무시당하며 살게 될 거야.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네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혹독한 시련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딸이 있고 친정 어머니가 있고 저를 지탱해줄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제 딸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이 결혼이 계속된다면 존중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입니다. 딸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온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시어머니와 남편의 회피하는 눈빛을 매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가벼웠지만 언제까지고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은 무거웠습니다. 제게는 제 가정이 있고 제 보금자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서아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했고 부서지고 흩어진 가정이 아닌 온전한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또다시 거짓과 무시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 아이를 키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민준 씨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죠. 혜진아, 제발 돌아와. 당신이랑 서아가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둔 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재우며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마주해야 한다. 네 남편이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여자들은 참고 살 때 가장 불행한 법이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단호한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아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딸이 들어서는 것을 본 민준 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보였죠. 그는 황급히 달려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옆으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오늘 그냥 참고 살려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확실한 대답을 들으러 왔어요. 나와 우리 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그 비밀들을 선택할 건지 확실히 해야 해요. 더 이상 나에게 남편을 나눠 갖고 내 아이의 저까지 나눠 갖는 고통을 강요하지 말아요. 민준 씨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당신이 상처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아이도 내 핏줄이잖아. 버릴 수가 없어.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그저 손주 생각뿐이시고 나도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서아를 품에 꽉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당신은 그 아이를 버릴 수 없다고 했죠. 그럼 나는요? 우리 서아는요? 우리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어머니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서 본 적 있냐고요? 당신은 그저 침묵했고 내가 무시당하고 억압받도록 내버려뒀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가 제게 손을 뻗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저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책임지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투명해야 해요. 정말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나와 우리 딸을 최우선으로 둬야 해요. 만약 그럴 용기가 없다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내 딸이 태어날 때부터 무시당하고 제 몫의 저까지 빼앗기는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방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많이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제발, 제발 날 떠나지 마.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몰래 하지 않을게. 어머니께도 확실히 말씀드릴게. 제발 시간 좀 줘. 저는 아픔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서아를 데리고 떠날 거고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와 계속해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결연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와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거나 아니면 제가 이 굴욕적인 삶을 끝내기 위해 떠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저는 민준 씨가 어머니께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더 이상 혜진이가 억울하게 지내게 둘 수는 없어요. 어머니께서 제 행복을 정말 원하신다면 제 아내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그 아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지만 서아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떨리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그가 제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완고하고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저는 거대한 폭풍우를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공기는 마치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남자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가운데 앉아 긴장한 얼굴로 땀에 젖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아를 꼭 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혜진아, 이번에는 강해져야 해. 내 딸을 위해서 절대 물러서지 마. 그날 거실의 공기는 마치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폭탄 같았습니다. 저는 서아를 품에 안고 얇은 옷다래로 느껴지는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시어머니가
남자아이를 꽉 껴안은 채 이 아이야말로 진짜 내 손주다. 너는 내 분수를 알아라라고 말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중간에 앉아 잔뜩 긴장한 얼굴로 땀이 밴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건 누구를 탓하거나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 아이가 민준 씨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민준 씨가 몰래 서아의 모유를 가져다 이 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엄마고 제 아이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죠. 혜진아,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는구나. 하지만 여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딸은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아득바득 지키려고 하니. 이 아이야말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다. 이 집 며느리로서 젖 좀 나눠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어머니의 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민준 씨의 아들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 우리 서아도 어머님의 친손녀이고 같은 핏줄이에요. 왜 그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보시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아를 봐주신 적 있으세요? 왜 당연히 서아의 것이어야 할 권리를 빼앗으시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고 눈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내 손주를 키우겠다는데 그게 내 복인 줄 알아야지. 이 어미 덕분에 민준이가 제 핏줄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이기적으로 내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모유가 부족해 목이 쉬도록 울던 서아의 모습이 떠오르자 마음속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시지만 세상에 어느 엄마가 제 자식이 굶는 걸 보면서 다른 아이에게 젖을 나눠주겠어요. 민준 씨가 책임지는 걸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모든 건 투명해야 해요. 저는 우리 서아가 무시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는 걸 더는 지켜보지 않을 거예요. 잠시 동안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제발 서아 젖에 손대지 마세요. 그 아이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키울게요. 혜진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며느리 아주 대단하네. 네가 저 애 때문에 이 집안의 등을 돌리는구나. 민준아, 네가 눈이 멀어서 누가 더 중요한 핏줄인지도 구분 못하는 거냐? 저 아이야말로 이 집안의 미래라고. 저는 서아를 꽉 껴안은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공정함이에요. 저는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박탈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계속 서아를 무시하신다면 차라리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차별이 아닌 사랑 속에서 키우겠어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목이 맨 듯 갈라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아내도 틀린 말 한 거 없어요. 제가 혜진이한테, 서아한테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몰래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강요하신다면 저도 아내와 딸을 데리고 분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민준 씨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이 집을 나가는 순간 이 엄이랑은 끝이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양쪽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았지만 이번에 그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결혼도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우리 아이, 우리 작은 가정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이겨낼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서아를 데리고 떠날 거고 당신은 우리를 영원히 잃게 될 거예요. 민준 씨는 부들부들 떨며 붉어진 눈으로 갑자기 저와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 터져 나왔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당신과 우리 딸을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이 더는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남자아이를 꽉 껴안은 채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남았죠. 그날 밤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곁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민준 씨가 제 편에 서서 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저는 서아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엄마는 이제 누구도 내 것을 빼앗아가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가 어떤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널 지켜줄게. 민준 씨가 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낸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저를 이해하고 지켜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평생을 집안의 권력자로 살아오신 시어머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굴복을 모르시는 분이었죠. 그날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폭발을 앞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출근했고 저는 서아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들어오셔서는 가방을 탁자 위에 3개 내려놓고 저기에 찬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솔직하게 말하마. 네가 지금은 민준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겠지만 그 애를 제 핏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을 거란 착각은 마라. 저 아이는 이 집안의 손주이자 뼈와 살이다. 네가 이기적으로 굴면 평생 죄인으로 살게 될 거다. 저는 고개를 들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준 씨가 아이를 외면하길 바란 적 없어요. 그저 모든 일이 투명하고 제 딸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누구든 서아의 젖을 빼앗아 가는 건 허락할 수 없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돕겠지만 그건 공정하고 명확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공정? 네가 감히 이 집에서 공정함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넌 그저 며느리일 뿐이야. 희생하는 게 내 운명이라고. 하지만 저 아이, 민준이의 아들이야말로 이 집안의 뿌리이자 씨앗이다. 아들도 못 낳았으면 내 분수나 똑똑히 알아도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서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딸이든 아들이든 다 같은 핏줄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무시하신다면 차라리 제가 서아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저는 이 집안에서의 지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 딸이 존중받기만 하면 돼요.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손을 들어 저를 때릴 듯 했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그리고는 획 돌아서서 무거운 공기만을 남긴 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네. 그런 말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 저는 남편을 보며 애틋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가 정과 효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았지만 그가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저와 제 딸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저는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며 며느리가 이기적이라 손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딸만 챙긴다고 하소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저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증거도 없이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절정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줄 영양죽을 좀 챙겨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께서 낯선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는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해 걔가 떠난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뎠겠어. 이제 남은 건 이 아이뿐인데 어떻게든 지켜야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해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혜 씨는 왜 떠났을까? 혹시 집안의 반대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준 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나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다혜 씨는 왜 떠난 거예요? 왜 아이를 남겨두고요? 정말 단지 상황이 어려워서였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든 걸 알지는 못해. 다혜 씨가 떠나던 날 편지 한 통만 남겨두고 갔어. 너무 지쳐서 더는 못 버티겠다고. 내가 찾아봤지만 없었어. 어머니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계셔. 아마 어머니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실 거야.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큰 의심이 싹 텄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단순히 다혜 씨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그 비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하는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에 짓눌렸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저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의심과 굴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고 제 딸을 이런 거짓투성이 가정에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혜 씨가 남긴 그 편지를 찾아내겠다고.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만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충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민준 씨의 말에 따르면 다혜 씨가 남긴 편지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진실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억울함과 혼란스러움에 뒤척이던 저는 대담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편지를 찾아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아를 안고 시어머니 댁에 놀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마지못해 몇 마디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의자에 앉아 서아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물을 가지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익숙한 집안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찬장, 서랍장, 어디든 편지를 숨겨둘 만한 곳이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의심 속에서 살아야 할 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시자 저는 황급히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서화가 기저귀를 다 적셨네요. 방에 들어가서 잠시 갈아주고 와도 될까요? 어머니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예전에 민준 씨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 옷장 서랍, 모든 것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가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가장 아래쪽 서랍, 가지런히 접힌 옷더미,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예감대로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어머님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편지지에 젊은 여자의 기울어진 글씨체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서화를 아는 채 한 줄 한 줄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님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 존재가 민준 씨를 힘들게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를 사랑하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멸, 어린 시선과 핍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맞서 싸울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님께 맡깁니다. 저보다는 어머님께서 더 잘 키워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떠나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온전한 민준 씨의 아내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뚝뚝 떨어졌죠. 그렇다면 다혜 씨는 민준 씨를 사랑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던 걸까요? 시어머니야말로 그녀를 아이까지 버리고 떠날 만큼 절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었고 그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저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편지를 제자리에 넣고 서화를 꽉 껴안으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기저귀 하나 가는데 10분이나 걸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어머니는 의심하지 않고 저를 쓱 쳐다보더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단숨에 읽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내가 다혜 씨를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당신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난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저는 그를 보며 애틋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혜 씨는 떠났고 민준 씨와 저에게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여자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고 이제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제 딸의 인생을 조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아셔야 해요. 누구도 제게서 엄마로서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걸요. 당신이 나서서 확실히 말해야 해요. 이 모든 일이 반복되게 둬서는 안 돼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게.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그날 밤 민준 씨는 저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민준 씨는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다혜 씨가 떠난 건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를 탓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혜진이와 서아에게
어머니의 방식을 강요하실 수는 없어요. 그 아이는 제가 키울 거고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누구도 서아의 것을 빼앗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면 저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분가할 거고 어머니는 저까지 잃게 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빛이 변하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 애가 나약해서 떠난 거야. 다 걔 탓이라고. 나는 그저 이 집안의 핏줄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저는 서아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은 모든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셨다는 거예요. 서아도 어머님의 손녀예요. 계속 편애하신다면 어머니는 이 딸 같은 며느리와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셨던 이 외손녀까지 모두 잃게 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렸다가 이내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억압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우리 딸 편에 설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작은 가족은 내가 꼭 지킬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이 가슴 속에서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힌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상 궁지에 몰렸을 때 결코 쉽게 굴복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가정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서아를 안고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새댁, 요즘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새댁이 이기적이고 손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험담하고 다니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며느리가 돼서 자기 자식만 챙기고 시댁 핏줄은 나 몰라라 한다고.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서둘러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그치지 않고 밖으로 소문을 퍼뜨려 저를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머리를 감싸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자존심이 워낙 강하셔서 누구에게 지는 걸 못 참으시거든. 아마 그래서 일부러 당신 험담을 해서라도 체면을 지키려고 하시는 걸 거야. 내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민준 씨,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 서아가 커서 그런 말을 듣게 될까봐 무서워요. 자기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요. 민준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내가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 점점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아이에게 줄 영양죽을 좀 챙겨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 제가 챙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자손이지. 서아 그 애는 딸이라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인데 우리 집안에 남아서 뭘 하겠어. 걔는 그냥 분유나 먹여도 아무 상관없어. 저는 문가에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진심을 보여주려는 모든 노력이 시어머니의 뿌리 깊은 편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오직 아들만이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민준 씨와 저의 핏줄인 서아는 그저 무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제가 들었던 모든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셨네. 내가 더 이상 당신과 우리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제 어깨를 꽉 쥐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 어머니와 단판을 지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을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마당에 서서 타는 듯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언쟁 소리가 들려왔고 민준 씨의 목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아내를 더는 모욕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께 빚진 거 많지만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혜진이와 서아를 사랑해 주실 수 없다면 차라리 저희가 분가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이 양쪽에서 시달리며 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감히 너 저 여자 때문에 이 어미한테 등을 돌리겠다는 거냐? 누가 널 낳았는지 잊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아내가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예전에 다의 씨를 떠나게 만드셨고 이제는 혜진이마저 벼랑 끝으로 몰고 계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가 어머니께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안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아, 너 아주 대단하다. 네가 내 아들을 부추겨서 나한테 대들게 만들었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싶은 거냐? 저는 서아를 꽉 껴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저 제자리에서 제대로 살고 싶고 제 딸이 공평하게 대우받길 원할 뿐이에요. 그게 죄라면 제가 받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증오에 찬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뒤에는 바위처럼 무거운 공기만이 남았죠. 저는 이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으실 테죠. 그날 밤 저는 민준 씨 옆에 누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 만약 언젠가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면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몸을 돌려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우리 작은 가족, 당신과 서아를 선택할 거야. 약속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자의 약속이 효라는 무거운 단어와 집안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고통의 끝까지 가본 저는 이제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결에 저는 슬픈 얼굴과 억울한 눈빛을 한다혜 씨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물러서지 마요, 혜진 씨.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나처럼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서아를 품에 꽉 껴안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는 역사가 반복되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의 모든 힘을 다해 널 지켜줄게. 가족회의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우리 작은 보금자리를 지키려 애썼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오는 압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반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며느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가 퇴근하기 전 제가 서화를 재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품에는 남자아이를 안고 계셨죠. 얼굴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위선적으로 달콤했습니다. 혜진아, 이 아이 좀 보렴. 얼마나 가엾니.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말이 모유를 꾸준히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하더구나. 너도 엄마니까 알 거 아니냐. 신생아는 젖이 부족하면 병이 나기 쉽단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제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듯 했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강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더 꽉 껴안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에게 젖이 필요한 건 알지만 서아도 필요해요. 저는 제 아이만 챙길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손주를 아끼신다면 서아의 것을 빼앗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꽉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내 딸은 소중하고 내 손주는 소중하지 않다는 거냐? 동네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 다들 이 집 며느리는 자기 것만 챙기고 시댁 핏줄은 나 몰라라 한다고 욕하더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딸이 배불리 먹을 권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시고 험담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 우리 서아를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품에 안긴 서아가 긴장감을 느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흥하는 소리를 내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천둥 같은 한마디를 남겼죠. 두고 봐라. 내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테니.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어머니가 점점 더 심해지시네. 내가 당신과 서아를 데리고 분가해야겠어. 더 이상 당신이 이런 일을 겪게 할 수는 없어.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진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분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배신으로 여길 것이고 어떻게든 우리를 막으려 할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시어머니는 온 친척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가 모인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손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편을 부추겨서 저를 버리고 분가하려 합니다. 이 집안을 망치려고 해요. 친척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분은 어찌 저리 정없는 며느리가 다 있나 하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서아를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분가를 결심한 건 바로 저입니다. 탓하시려면 저를 탓하십시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잘 생각해보거라.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등을 돌리려는 게냐? 아내는 바꿀 수 있어도 어머니는 단 한 분뿐이다.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더 꽉 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척들의 포위 속에서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민준 씨가 아내와 자식 대신 어머니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작정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여론을 이용하고 친척을 이용하고 심지어 그 남자아이까지 이용해서 민준 씨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느낄 수 있었고 만약 제가 약해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아가 잠든 후 저는 민준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 나를 선택한 거 후회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니,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한 것만 후회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거야. 어머니가 우리를 갈라놓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저와 민준 씨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제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강하고 독선적이더라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제 딸이 엄마가 무시당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제 아이와 이 사랑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의 품에 안겨 서아를 재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던 폭풍 같은 그날 이후 저와 민준 씨는 시어머니께서 결코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집안의 권력자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데 익숙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감히 반기를 들고 며느리가 강하게 나오자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를 몰래 계획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 씨가 출근한 후 제가 서아를 안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이웃집 아주머니 두 분이 대문 앞에서 수군거리고 계셨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그 남자아이를 법적으로 입양하려고 서류를 준비 중이래. 나중에는 재산도 그 아이한테만 물려줄 셈인가 봐. 세상에, 그럼 저 며느리는 어떡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아이를 법적인 손주로 만들어 그것을 빌미로 저와 제 딸을 집안의 모든 권리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서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당신과 우리 딸을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단호해야 해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서아의 미래는 없어요. 난 내 딸이 이 집안에서 2등 시민 취급받으며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민준 씨는 저를 끌어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다음 날 민준 씨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대화는 길어졌고 시어머니 댁에서는 언쟁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타는 듯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두 아이 모두 제가 키우겠지만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이용해 제 아내와 딸을 억압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어머니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면 저는 혜진이와 서아를 데리고 아주 멀리 떠나버릴 겁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가 감히 어미를 버리겠다고? 다의 개가 나약해서 떠났듯이 내 마누라는 아주 되바라졌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이 집안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다. 그 말 뒤로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어머니는 아직도 뜻을 굽히지 않으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척 모임에 그 남자아이를 계속 데리고 나가 자랑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제 진짜 친손주입니다. 나중에 아비를 대신해 이 집안을 이끌어갈 아이죠.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 겨우 몇 달 된 서아는 아직 순진했지만 언젠가 이 노골적인 차별을 느끼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와 민준 씨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품에는 남자아이를 안고 계셨죠.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네가 정말 네 남편과 이 가정을 사랑한다면 이 아이가 이 집에서 네 친아들처럼 자라도록 받아들여라. 그게 싫다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평정을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준 씨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막지 않아요. 하지만 제 딸이 무시당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 강요하신다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떠날 거고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혜진이와 서아를 지킬 거라고요. 제발 더는 강요하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제 작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의 연을 끊는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가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어미를 버리겠다고? 민준 씨는 제게 다가와 저와 서아를 함께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 아내와 딸을 사랑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들을 지켜야만 해요.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남자아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이 싸움이 절정에 달했고 시어머니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가 저와 함께 제 딸을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다혜 씨의 상처가 위로받고 그 남자아이가 진정한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분명 더 많은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저는 서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네가 불이익을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이 가족은 변해야만 해.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란다. 시어머니께서 남자아이를 안고 말없이 떠나신 그날 밤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서 잠잠해지실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는 변호사를 통해 그 아이를 법적인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아는 분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그 아이가 법적인 양자가 되는 순간 그는 공식적인 상속권을 갖게 될 것이고 친척들 눈에도 당연히 장손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서아는 영원히 소외된 채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 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게 둘 수는 없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입양하면 모든 게 더 복잡해질 거야. 내가 동사무소에도 가고 변호사도 만나서 막을 거야. 저는 남편을 보며 애틋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과 효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았지만 이번에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도 그 아이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서아가 차별 속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요.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드물게 결연했습니다. 내가 할게, 맹세해. 다음 날 민준 씨는 저와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아이를 안고 환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서류에 서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우리를 보자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민준 씨는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제 핏줄이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이용해 제 가정을 갈라놓는 도구로 삼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입양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저는 법정에서라도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칫하더니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감히 이 어미한테 대드는 거냐? 내가 손주를 키우겠다는 건 다 그 애가 가엾어서다. 내 마누라가 그 애를 진심으로 아껴줄 것 같아? 저 여자는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애야. 저는 서아를 꽉 껴안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저는 민준 씨가 책임을 지는 걸 막지도 않고 저 아이를 외면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잘못은 저 아이를 저희에게 맞서는 무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제 딸을 데리고 떠나서 사랑 속에서 키울지언정 매일 어머니의 무시를 받으며 이곳에 머물지는 않겠어요. 제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뺨을 때린 것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는 재고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입양은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반대하시면 서류 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시어머니는 서류 뭉치를 세게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한테 반대하는구나. 옛날 다의 걔도 그랬어. 제멋대로 떠나서 저 아이를 나한테 떠넘겨 놓고 이제는 너까지 내 앞에서 무례하게 구는구나.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목이 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더는 다혜 씨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그녀가 떠난 것도 어머니께서 너무 몰아붙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혜진이와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면 저는 정말 아내와 딸을 데리고 멀리 떠나버릴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빛은 충격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이 집안 핏줄을 지키고 싶어서였어. 결국 내가 내 아들까지 잃게 될 줄은 몰랐구나.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시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순간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고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빼앗고 싶지 않아요. 그저 우리 서아에게 공평함을 찾아주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저 아이를 아끼시는 마음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발 그 아이 때문에 손녀를 천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도 저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돕겠다고 약속할게요. 제발 우리를 더 이상 갈라놓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과 서아를 지킬게.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절대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저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기나긴 폭풍의 끝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적어도 제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와 자식의 편에 서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모든 폭풍은 지나갈 거야. 엄마는 결국 사랑이 모든 억압을 이기고 우리 작은 가족이 평화를 찾게 될 거라고 믿어.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맞선 그날 이후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격렬한 언쟁은 없었지만 양측의 침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자아이를 집에서 정성껏 돌보셨지만 저를 향한 눈빛에는 늘 원망이 서려 있었죠. 시간이 흘러 서아는 어느덧 4개월이 넘었고 제가 끝까지 모유를 지켜준 덕분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늦게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제가 아이를 재우는 모습을 보더니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당신과 서아를 데리고 분가해야겠어. 하지만 언젠가 어머니께서도 깨달으셔서 우리가 연을 끊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좋겠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라서고 싶지는 않았지만 서아가 불공평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가 막 퇴근했을 때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지셨대. 사람들이 지금 집으로 모셔오고 있어. 저와 민준 씨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하고 숨결은 희미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민준 씨와 함께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로서 죽을 쓰고 물수건을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씩 저를 훔쳐보는 눈빛에는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제가 서아에게 먹일 모유를 유축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희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나를 챙기는 거냐? 내가 너한테 그 모진 짓을 했는데 밉지도 않으냐? 저는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밉지 않아요. 그저 슬펐어요. 어머니께서 단 한 번도 우리 서아를 공평한 눈으로 봐주시지 않아서 슬펐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서도 핏줄을 아끼신다는 걸 믿어요. 그저 우리 서아도 어머님의 친손녀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헬쑥한 뺨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셨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들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내 손녀도 똑같은 핏줄이라는 걸 잊고 살았구나. 옛날의 다해를 벼랑 끝으로 내몰더니 이제는 너까지 힘들게 만들었어. 내가 이 고집을 계속 부렸다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았을 게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두 아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다혜 씨도 그걸 알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원망이 녹아내리고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퇴원하신 후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 찾아와 서아를 안아주시고 품에 안고 어르셨습니다. 우리 손녀 참 예쁘기도 하지. 크면 틀림없이 똑똑할 거야. 그 단순한 칭찬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 광경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생 빚졌어. 당신의 인내와 너그러움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으셨을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사랑이 어머니를 깨우신 거죠. 그의 다혜 씨의 기일에 저와 민준 씨는 꽃과 향을 들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묘 앞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놓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당신의 아이는 잘 자랄 거예요. 이 집안의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약속할게요.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대답처럼 불어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이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남자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저 역시 서아와 다름없이 그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서아는 날이 갈수록 영리해졌고 할머니를 부를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에게는 화려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아이와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나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 가족이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마침내 우리가 이겨냈구나. 이제부터는 온전한 사랑 속에서 더는 어떤 불이익도 없이 자라게 될 거야. 창밖의 달빛이 밝고 부드럽게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듯합니다. 가족의 행복은 재산이나 지위 혹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편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사랑을 최우선으로 둘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굳건한 의지와 숭고한 모성의 덕분에 가정을 지켜냈고 남편을 일깨웠으며 완고했던 시어머니마저 잘못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봐야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지요. 참으로 값비싼 교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해지십시오. 서로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그리고 고집과 편견이 가족의 정을 갈라놓게 두지 마십시오. 결국 언젠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